거짓골로 돌아다니며 우리 집 망신시키지 마세요. 저는 73년을 살아오며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 없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제 인생을 바친 것도 온몸이 부서져라 일한 것도요. 하지만 그날 식당 앞에서 뺨을 맞는 순간 처음으로 생각했죠. 이야기 시작하기 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내가 뭘 잘못 산 걸까? 딱 뺨을 때리는 소리가 점심시간 한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고개가 옆으로 확 꺾이는 걸 느꼈어요.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주변 소리가 한순간 사라졌다가 천천히 돌아왔죠. 밥 달라고 손 내밀지 마세요. 창피하게. 며느리 미란이었습니다. 화려한 한복 치마를 휘날리며 저를 내려다봤어요. 짙은 화장을 한 얼굴엔 역겨움이 가득했죠. 저는 그저 식당 구석에 서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회장단 사람들과 식사한다길래 멀리서 한 번이라도 보려고요.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미란의 눈엔 제가 거지로 보였나 봅니다. 거지꼴로 돌아다니며 우리 집 망신시키지 마세요. 여기가 어떤 자리인 줄 아세요? 회장단 모임이라고. 미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찢어졌습니다. 직원들이 하던 일을 멈췄어요. 식당에서 밥 먹던 손님들도 고개를 돌렸죠.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 호기심 가득한 시선, 불편해하는 표정들. 저게 뭐야? 쯧쯧. 시어머니한테 저러면 안 되는데. 요즘 며느리들 무섭네. 속삭임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가방 끈을 꽉 쥐었죠. 볼이 화끈거렸습니다. 얼얼함이 턱까지 퍼졌어요. 입안에서 피맛이 났습니다. 찬바람이 목덜미를 파고들었어요. 식당에서 흘러나오는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죠. 생선 굽는 연기가 눈을 아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건 시선이었어요. 수십 개의 눈이 저를 관통했습니다. 불쌍하다는 듯, 무시하듯, 구경거리 보듯. 저는 그 자리에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구경거리였죠. 미라는 제 얼굴을 한 번 더 쳐다봤습니다. 역겨워하는 표정으로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이해했죠? 그렇게 말하고는 하이힐 소리를 내며 식당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대체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밥 한 끼 같이 먹고 싶다는 게 죄였을까요? 며느리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던 게 잘못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가난한 게 죄였을까요? 저는 73년을 살며 누구에게 손 벌린 적 없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채소를 팔았어요. 허리가 끊어지도록 일했죠. 두 아들을 혼자 키웠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저 혼자였죠. 그래도 아이들만큼은 배고프지 않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거지 취급을 당하고 있었어요. 제 친자식이 결혼한 며느리한테요. 볼이 얼얼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울 순 없었죠.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시장 골목으로 걸어갔어요. 뒤에서 계속 속삭임이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죠. 하지만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미란의 목소리가요. 거짓골로. 우리 집 망신. 나타나지 마세요.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제가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죠. 이 모욕이 제 인생 최고의 반전을 만들 줄은. 6개월 후 모든 게 뒤바뀔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25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가난했지만 성실했죠. 우리는 시장 구석에 작은 채소 좌판을 벌였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났어요.
도매시장에서 배추, 무, 파를 날랐죠. 리어카를 끌고 시장까지 걸어갔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손바닥엔 굳은 살이 박혔죠. 겨울엔 손이 트고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남편과 함께였으니까요. 우리는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큰아들 민수, 둘째 민호. 작은 방 하나에서 넷이 살았어요. 좁았지만 따뜻했죠. 아이들이 5살, 3살 되던 해였습니다. 남편이 쓰러졌어요. 새벽에 짐을 나르다 갑자기 주저앉더니 일어나지 못했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사흘 만에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때 31살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울지 못했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죠. 아이 둘이 제 치마폭을 잡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어디가? 민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아이를 꽉 안았죠. 장례가 끝나고 다음 날 저는 다시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리어카를 끌었어요. 배추를 날랐죠. 혼자서요. 무거웠습니다. 남편이 끌던 리어카가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어요. 허리가 비명을 질렀죠. 어깨가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났어요. 도매시장 갔죠. 채소를 날랐습니다. 하루 종일 좌판에 앉아 팔았어요. 밤 9시에 집에 들어갔죠. 주말도 없었습니다. 명절도 없었어요. 아플 시간도 없었죠. 아이들은 그렇게 컸습니다. 민수는 공부를 잘했어요. 장학금 받아 대학 갔죠. 민호는 요리를 좋아했습니다. 조리학교에 보냈어요. 등록금이 부족하면 돈을 빌렸습니다. 이자가 높아도 갚았어요. 제가 먹는 건 줄였죠. 괜찮았습니다. 아이들만 잘 크면 됐으니까요. 민수가 30에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기뻤어요. 미란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 기억나요. 깔끔한 정장에 하이힐을 신고 왔죠. 화장이 진했습니다. 손톱이 빨갛게 칠해져 있었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미란이 인사했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었어요. 악수하려고요. 미란은 제 손을 잠깐 쳐다봤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 굳은 살 박힌 손가락을요. 그리고 살짝 손만 스치고 뗐어요. 그때 느꼈죠. 이 사람은 저를 싫어하는구나. 하지만 아들이 좋아했습니다. 민수는 미란을 사랑했어요. 저는 축복했죠. 결혼식 날 저는 제일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친정 어머니석이었지만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어요. 미란의 부모님은 달랐죠. 정장이 반짝였습니다. 시계가 빛났어요. 친척들도 모두 화려했죠. 저는 옷이 없었어요. 시장에서 입던 낡은 한복 하나뿐이었습니다. 빨아서 입었지만 낡은 건 숨길 수 없었어요. 미란의 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눈살을 찌푸렸어요. 돌아섰죠. 결혼 후 미란은 민수와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넓은 아파트였어요. 저는 여전히 시장 근처 단칸방에 살았죠. 괜찮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면 됐으니까요. 그런데 미란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명절 때 제가 음식을 준비하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이건 간이 안 맞네요. 이 국은 왜 이래요? 시장 아줌마 입맛은 못 따라가겠어요. 우리 집 손님들한테는 이런 거 못 내놔요. 미라는 제가 만든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못했어요. 민수는 미란 편이었으니까요. 엄마, 미란이가 요리사 출신이잖아요. 입맛이 까다로운 거 이해해줘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미라는 식당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부모님 돈으로요. 고급 한정식집이었죠.
손님이 많았어요. 유명해졌습니다. 미라는 성공한 사업가가 됐죠. 그러면서 저를 더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우리 식당에 오지 마세요. 손님들 불편해해요. 그 앞치마 냄새나요. 나까지 욕먹어요. 시장에서만 계세요. 우리 동네 돌아다니지 말고요. 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들 집에 갈 수 없었어요. 명절에도 초대받지 못했죠. 손주 할인이를 보려면 미란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할인이만이 저를 반겼어요. 할머니, 12살 손녀가 저한테 달려왔습니다. 안겼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인이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참았죠. 이 아이만큼은 제 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미라는 할인이마저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할인아, 할머니랑 너무 가까이 하지 마. 냄새 밴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무너졌어요. 저는 냄새나는 사람이었나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나요? 40년을 시장에서 일했습니다. 아들을 키웠어요. 자랑스러웠죠. 그런데 지금 저는 무시당하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미라는 제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 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네 집에 갔어요. 추석이었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쳤습니다. 동태전, 감자전, 호박전. 남편이 좋아하던 것들이었어요.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미라는 전 한 입 베어 물더니 그대로 뱉어냈어요. 어머니, 이거 간이 안 맞아요. 뭐가 잘못됐나요? 전부 다요. 기름도 오래된 거 쓰셨죠? 냄새가 나요. 미란이 코를 찡그렸습니다. 새 기름이었어요. 비싼 걸로 샀죠. 하지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다음부턴 음식 안 가져오셔도 돼요. 우리 식당에서 준비할 테니까요. 미란이 제 음식을 쓰레기통에 쏟아부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만 있었어요. 손이 떨렸죠. 새벽부터 4시간 동안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허리를 구부리고 서서 부친 전이었어요. 하지만 쓰레기가 됐습니다. 민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만 봤어요. 못 본 척했죠. 제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일주일 뒤 미란이 전화했어요. 어머니, 내일 우리 집 청소 좀 해주세요. 알았다. 새벽에 오세요. 손님들 오기 전에 끝내야 해요. 미란이 말했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미란네 집으로 갔어요. 청소도구를 들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은 넓었어요. 거실만 우리 집 3배는 됐죠. 하지만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설거지가 쌓여 있었어요. 바닥엔 먼지가 쌓였죠. 화장실은 곰팡이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청소했어요. 걸레로 바닥을 닦았습니다. 손빨래로 이불을 빨았어요. 화장실 타일을 솔로 문질렀죠.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8시간이 걸렸어요. 미란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먼지 안 닦였어요. 어디요? 저기 구석이요. 눈 안 보여요? 미란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먼지 같은 건 없었어요. 제가 3번이나 닦았죠. 하지만 미라는 화를 냈습니다. 제대로 안 하면 돈 안 줘요. 알았죠? 돈이요? 저는 며느리 집 청소하는데 돈을 받는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아니, 난 그냥 당연히 줘야죠. 어머니도 일한 거니까요. 미란이 지갑에서 10,000원 한 장을 꺼냈습니다. 테이블에 던지듯 놓았어요. 다음에도 청소 부탁할게요. 식모 구하기 힘들거든요. 식모요? 제가 식모였나요? 저는 미란의 시어머니였습니다. 민수의 엄마였어요. 할인이의 할머니였죠. 하지만 지금 저는 식모였습니다. 10,000원을 받는 청소부였어요. 저는 그 돈을 집어들었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어요. 왜 넣었을까요? 거절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미란의 무시는 계속됐어요. 민순의 식당 근처를 지나가면 미란이 나와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여기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나 그냥 지나가는 길인데. 지나가지도 마세요. 손님들이 봐요. 미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식당 손님들이 창문 너머로 저를 봤어요. 수군거렸죠. 저는 고개를 숙이고 도망치듯 걸어갔습니다. 부끄러웠어요. 길거리에서 쫓겨나는 기분이었죠. 어느 날 민수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당분간 우리 집 오지 마. 왜? 미란이가 스트레스 받는데. 사업 때문에 예민해서 그래. 나도 할인이 보고 싶은데. 할인이는 학원 바빠. 나중에 내가 데리고 갈게. 민수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전화기를 들고 있었어요. 손주 얼굴도 못 본다는 거였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석 달이 지났죠. 민수는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였어요. 어느 날 시장에서 미란을 마주쳤습니다. 할인이와 함께였어요. 할머니, 할인이가 달려왔습니다. 저는 할인이를 안았어요. 그리웠죠. 우리 할인이 많이 컸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인이가 제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이 아이만이 저를 할머니로 봐줬죠. 하지만 미란이 할인이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할인아, 가자. 늦었어. 엄마, 할머니랑 조금만 더. 안 돼. 학원 가야지. 미란이 할인이를 끌고 갔습니다. 할인이가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죠. 눈물이 났습니다. 이젠 손주도 마음대로 볼 수 없었어요. 저는 시장 구석 벤치에 앉았습니다. 힘이 빠졌죠. 대체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들을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가난한 게 죄였나요? 배우지 못한 게 죄였나요? 시장에서 일한 게 부끄러운 일이었나요? 저는 모르겠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허리 굽은 모습이 보였죠. 거친 손이 보였어요. 저는 늙었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됐어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존재가 됐죠. 그렇게 생각하니 더 작아졌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민수네 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전화도 하지 않았죠. 어차피 반갑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밤이 되면 할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유일하게 저를 사랑해주던 아이요. 그 아이만큼은 제 편이었는데 이젠 그것마저 빼앗긴 것 같았어요. 저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요. 이웃이 들을까 봐요. 민수가 갑자기 전화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사돈댁 모임 있어. 같이 가야 해. 나도? 응. 미란이 부모님이 부르셨대. 이상했어요. 미란의 부모님은 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한 번도 초대한 적 없었죠. 왜 갑자기? 몰라. 그냥 오래. 민수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토요일이 됐어요.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괜찮은 옷이 없었어요. 낡은 한복 하나뿐이었죠. 빨았습니다. 다림질했어요. 최선을 다했죠. 거울을 봤습니다. 여전히 초라했어요. 민수가 차로 데리러 왔습니다. 미란과 할인이도 함께였어요. 할머니, 할인이가 반가워했습니다. 저는 할인이를 안았어요. 그리웠죠. 하지만 미란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미란이 향수 냄새가 진했습니다. 고급스러운 냄새였죠. 저는 몸을 웅크렸어요. 사돈댁은 호텔 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화려했어요. 샹들리에가 빛났습니다. 테이블마다 흰 천이 깔렸죠.
웨이터들이 정장을 입고 서 있었어요. 저는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미란의 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이 반짝였어요. 시계가 금빛이었죠. 어머니도 계셨습니다. 진주 목걸이에 비싼 한복을 입었어요. 친척들도 여럿이었습니다. 10명은 넘었죠. 모두 저를 봤습니다. 시선이 따가웠어요. 오셨네요. 미란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웃지 않았어요. 앉으세요. 미란의 어머니가 손짓했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테이블 끝이었죠. 다른 사람들은 가운데 앉았습니다. 저만 떨어져 있었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스테이크, 랍스터, 와인. 처음 보는 것들이었어요. 저는 어떻게 먹는지 몰랐습니다. 모두 나이프와 포크를 들었어요. 우아하게 썰었죠. 저는 포크만 들고 있었습니다. 어색했어요. 그때 웨이터가 제 앞에 접시를 놓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식판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식판에 밥과 김치, 된장찌개가 담겨 있었죠. 잔반 같았어요. 어머니는 이게 더 편하시겠죠? 미란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친척들도 웃었습니다. 맞아요. 서양 음식은 입에 안 맞으실 거예요. 시장에서 드시던 거랑 비슷하게 준비했어요. 감사하게 드세요.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포크를 내려놓았죠. 주변 테이블 손님들도 저를 봤어요. 수군거렸습니다. 창피했습니다. 미라는 스테이크를 우아하게 썰고 있었어요. 모른 척했죠. 민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 안 했어요. 왜 안 드세요? 맛없어요? 미란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럼 드세요. 우리 돈 주고 시킨 건데. 제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저는 수저를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밥 한 숟갈 떴어요. 입에 넣었죠.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참았죠. 모두가 보고 있었습니다. 즐기는 것 같았어요. 제가 밥 먹는 걸 구경하고 있었죠. 입맛 까다로운 분들 앞에서는 이게 어울리시죠? 미란의 어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더 커졌어요. 맞아요. 우리랑은 수준이 다르니까. 시장 아줌마는 역시 이런 게 어울려. 그래도 며느리 덕에 이런 데 와보시잖아요. 친척들이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밥알이 목구멍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삼켰죠. 가슴이 아팠어요. 할머니, 할인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할인아. 저는 웃으려 했어요. 하지만 입이 떨렸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커피를 마셨어요. 담소를 나눴죠. 저는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없는 사람 취급이었죠. 자, 사진 찍을까요? 미란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모두 일어났어요. 가운데로 모였죠. 저도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빠지셔도 돼요. 미란이 말했습니다. 사진 찍기 불편하시죠? 옷도 그러시고. 저는 다시 앉았어요. 모두가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혼자 구석에 있었어요. 사진 밖이었죠.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차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저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민수도 말이 없었어요. 미라는 전화만 받죠. 할인이만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다음 주에 또 모임 있어요. 그땐 안 오셔도 돼요. 미란이 말했습니다. 창문을 올리고 차가 떠났죠.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이 어두웠어요.
저는 불도 켜지 않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참을 수가 없었죠. 소리가 나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사람이 아니었나요? 밥을 따로 받고 사진에서 빠지고 웃음거리가 되는 게 제 인생이었나요? 73년을 살아왔습니다. 누구한테 손 내민 적 없었어요. 자식 키우느라 온몸이 부서졌죠. 그런데 지금 저는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친정에서요. 제 아들 앞에서요. 민수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를 지켜주지 않았죠. 저는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식판에 담긴 밥이 보였죠. 저를 비웃는 눈빛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끝인가 싶었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죠.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사돈댁 모임이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죠. 그날의 웃음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쾅쾅쾅. 거칠었습니다. 어머니, 문 열어요. 미란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미란이 화난 얼굴로 서 있었어요. 눈이 날카로웠죠. 뭐 하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미안하다. 몸이 좀. 몸, 멀쩡하잖아요. 미란이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방을 둘러봤어요. 코를 찡그렸죠. 여기 냄새나요. 환기도 안 시켜요? 미안.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욕먹는지 알아요? 미란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움찔했어요. 사돈댁에서 난리 났어요. 어머니가 예의 없다고, 우리 집안 수준이 의심된다고, 다들 수군거려요. 나는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눈에 띄게 행동해요? 미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밥을 먹은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왜 하린이한테 자꾸 연락해요? 하린이가 그리워서. 그만하세요. 애 교육이 안 좋아요. 할머니가 가난하고 무식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해요? 미란이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나는 손주가 보고 싶어서. 보고 싶으면 뭐해요? 우리한테 도움되는 거 하나 없잖아요. 미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집 하나 못 해주는 주제에 무슨 할머니예요? 돈 하나 못 주면서 무슨 가족이에요?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가난했습니다. 아들한테 집 한 채 못 사줬어요. 어머니는 우리한테 짐이에요. 알았어요? 짐. 미란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딱 뺨을 맞았습니다. 머리가 옆으로 돌아갔어요. 귀가 울렸죠.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정신 차려요. 이제 우리한테 기대지 마세요. 미란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저는 볼을 감쌌어요. 뜨거웠습니다. 얼얼했죠. 입안에서 피 맛이 났어요. 코끝에서 무언가 흘러내렸습니다. 손을 대봤어요. 피였습니다. 빨간 피가 손가락에 묻었죠. 피 정도는 나야죠. 정신 못 차리니까. 미란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봉투였어요. 제 앞에 던졌죠. 이거 어머니 짐이에요. 우리 집에 두고 간 거 다 챙겼어요. 봉투 안에는 옷 몇 벌이 있었습니다. 낡은 것들이었어요. 당장 나가요. 뭐? 여기서 살 자격 없어요. 나가라고요. 미란의 눈이 차가웠습니다. 미란아, 나는
어머니 아니에요. 이제 남이에요. 알았죠? 미란이 등을 돌렸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일주일 안에 이 집 비우세요. 안 그러면 짐 다 버려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손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붉은 점이 찍혔죠. 쫓겨나는 거였습니다. 제 집에서요. 40년을 산 집에서요. 저는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소리는 안 났죠. 울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한겨울이었어요.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왔죠. 저는 보따리를 쌌습니다. 옷 몇 벌, 남편 사진 한 장, 통장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73년을 살며 남은 게 이게 다였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습니다. 코끝이 시렸어요. 길거리였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했어요.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수한테 전화할까요? 하지만 민수는 미란 편이었어요. 둘째 민호한테? 민호는 지방에 있었습니다. 연락한 지도 오래됐죠. 저는 혼자였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걸어갔어요. 의자에 앉았죠. 플라스틱 의자가 차갑게 엉덩이를 파고들었습니다. 보따리를 무릎에 올렸어요. 꽉 안았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옷깃을 파고들었어요. 온몸이 떨렸죠. 추웠습니다. 발가락이 시렸어요. 손끝이 얼었죠. 하지만 그것보다 가슴이 더 추웠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저를 봤습니다. 불쌍하다는 눈빛이었어요. 누군가 1,000원을 던졌습니다. 제 앞에 동전이 떨어졌죠. 저는 거지가 됐습니다. 길거리에 앉아 동전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소리도 났어요. 억눌렀던 게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대체 뭘까? 중얼거렸어요. 나는 왜 태어난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 불었어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추위는 더 세졌죠. 저는 의자에 웅크렸습니다. 보따리를 베고 누웠어요.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감았죠. 이렇게 얼어 죽으면 어떨까요? 그럼 편할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이 됐어요. 동이 텄죠.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어요. 일어났습니다. 몸이 뻣뻣했어요. 허리가 펴지지 않았죠.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몰랐어요. 하지만 걸어야 했습니다. 멈추면 정말 끝일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습니다. 어디론가요? 그때 저는 몰랐어요. 이 추위가, 이 고통이, 이 굴욕이 제 인생을 바꿀 시작점이라는 걸요. 곧 모든 게 뒤집힐 거라는 걸요. 버스 정류장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밤엔 추위에 떨었어요. 낮엔 햇볕을 쬐었죠.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먹고 싶지 않았어요.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죠. 이렇게 죽는 건가 싶었어요. 넷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들었어요. 옥선 씨, 옥선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떴어요. 박순자였습니다. 시장에서 40년을 함께 일한 친구였죠. 옆 자판에서 생선을 팔았어요. 순자야. 세상에,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순자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나, 집이 없어. 뭐, 무슨 소리예요? 순자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났죠. 일어나요. 우리 집으로 가요. 순자가 저를 일으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비틀거렸죠. 순자가 제 팔을 붙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순자네 집은 시장 근처 작은 빌라였어요. 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앉아요. 밥 먹어요. 순자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숟가락이 떨렸어요. 먹어요. 천천히. 순자가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한 숟가락 떴어요. 입에 넣었죠. 눈물이 났습니다. 밥이 이렇게 따뜻한 건지 몰랐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이야기했어요. 미란의 폭력, 사돈댁 모욕, 집에서 쫓겨난 일. 다 말했습니다. 순자는 듣고만 있었어요. 그 나쁜 것들. 순자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괜찮아. 이젠 다 지나간 일이야.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진 채였죠. 참, 옥선 씨. 순자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뭔가를 들고 나왔죠. 낡은 봉투였습니다. 이거 한 2년 전쯤에 왔어요. 뭔데? 상인의 앞으로 온 건데 옥선 씨 남편분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순자가 봉투를 제 앞에 놓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봉투가 두툼했습니다. 남편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고 황철수. 심장이 뛰었습니다. 왜 이제 주는 거야? 옥선 씨가 시장 안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연락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보관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제 회의에서 옥선 씨 얘기가 나와서 생각났죠. 저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안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남편 필체였어요. 굵고 서툰 글씨였죠. 읽기 시작했습니다. 옥선이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없을 겁니다. 미안해요. 당신 고생하는 걸 보면서도 말 못했어요. 사실 나는 젊을 때 친구들과 귀금속 조합에 가입했습니다. 돈을 조금씩 모았어요. 금을 샀죠. 당신 몰래요. 언젠가 당신한테 주려고 했어요. 고생 끝나는 날 주려고 했죠. 근데 내가 먼저 가버렸네요. 조합에 금과 지분이 있어요. 가치는 많아요. 당신이 평생 일한 것보다 많을 거예요. 이걸로 편하게 사세요. 아들들한테 쓰지 마세요. 당신 거예요. 당신만을 위해 쓰세요. 사랑해요, 옥선아. 편지가 흔들렸습니다. 눈물 때문에 글씨가 번졌어요. 여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봉투 안에 서류가 더 있었어요. 귀금속 조합 증서, 금보관 증명서, 지분 확인서. 숫자가 보였습니다. 금 500돈. 현재 시세로 계산하면 수십억이었어요.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진짜야? 진짜인가 봐요. 조합 도장도 찍혀 있고. 순자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세상에. 옥선 씨, 이거 대박이에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꿈인가 싶었어요. 남편이 이런 걸 숨겨뒀다니요. 왜 말 안 했어? 울음이 터졌습니다. 여보, 왜 혼자 이렇게. 가슴이 무너졌어요. 고마움과 그리움이 한 번에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저를 사랑했어요. 죽어서도 저를 지켜주고 있었죠. 당신 고생하느라 말 못했어. 편지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남편은 제 고생을 봤던 거예요. 말없이 지켜봤던 거죠. 그리고 이걸 준비했던 겁니다. 옥선 씨, 당장 조합 가봐요.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가? 걸어서라도 가야죠. 이거 진짜인지 확인해야 해요. 순자가 제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희망이 보였으니까요. 조합은 시내 중심가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직원이 저를 봤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받아봤어요. 컴퓨터를 두드렸죠. 아, 고 황철수 씨 명이네요. 배우자분이시죠? 네. 본인 확인 좀 할게요.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직원이 확인했어요. 고개를 끄덕였죠. 맞으시네요. 이 계좌는 30년 전에 개설됐고요. 현재 금 시세로 환산하면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약 65억 원 상당입니다. 귀가 멍했습니다. 65억이요? 진짜예요? 네. 언제든 찾으실 수 있어요. 절차만 밟으시면 됩니다. 직원이 웃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순자가 저를 붙잡았죠. 옥선 씨, 진짜예요. 진짜.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동시에요. 여보, 고마워. 고마워.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저를 구했어요. 죽어서도 저를 살렸죠. 사흘 전만 해도 저는 길거리에 있었습니다. 죽고 싶었어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65억이 제 앞에 있었어요. 제 거였습니다. 남편이 준 거였죠. 이제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미란에게 빌지 않아도 됐어요. 민수한테 기대지 않아도 됐죠. 저는 혼자 살 수 있었습니다. 아니, 혼자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함께였으니까요. 이제 시작이구나. 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순자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요. 이제 시작이에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이 파랗게 보였어요. 오랜만에 보는 파란 하늘이었죠.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미란도 사돈도 그 모든 모욕도 곧 후회하게 될 거예요. 제가 누군지 알게 될 겁니다. 저는 조합에서 절차를 밟았습니다. 일주일이 걸렸어요. 서류를 작성했죠.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통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입금됐습니다. 65억 원. 통장을 처음 봤을 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숫자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였죠. 저는 먼저 집을 구했습니다. 시장 근처 작은 아파트였어요. 햇볕이 잘 들었죠. 깨끗했습니다. 계약했어요. 현금으로요. 이사갈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보따리 하나뿐이었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요. 순자가 도와줬습니다. 옥선 씨, 가구 사야죠? 응. 천천히 살게. 천천히는 무슨. 돈 있으면 편하게 살아야죠. 순자가 팔을 잡아 끌었어요. 우리는 가구점에 갔습니다. 침대, 소파, 식탁을 샀어요. 평생 한 번도 사보지 못한 것들이었죠. 새 이불도 샀습니다. 부드러웠어요. 베개도 샀죠? 폭신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돼? 제가 물었어요. 당연하죠. 이제 옥선 씨 돈이잖아요. 순자가 웃었습니다. 그렇죠. 제 돈이었어요. 남편이 저를 위해 남긴 돈이었죠. 마음껏 써도 됐습니다. 집이 완성됐어요. 따뜻했습니다. 창문으로 햇볕이 들어왔죠.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부드러웠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중얼거렸죠. 남편 사진을 벽에 걸었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시장 근처에 작은 가게를 열었어요. 반찬 가게였습니다. 제가 평생 해온 일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 가게였어요. 깨끗한 주방, 새 냉장고, 좋은 재료. 다 제 돈으로 샀죠. 간판을 달았습니다. 옥선이네 반찬. 순자가 축하해줬어요. 대박 나요. 고마워, 순자야. 손님이 왔습니다. 반찬이 맛있다고 했어요. 또 오겠다고 했죠.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제 힘으로 사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순자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옥선 씨, 뉴스 봤어요? 무슨 뉴스? 미란이 식당이요. 순자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뉴스 기사를 보여줬어요. 제목이 보였습니다. 유명 한정식 식당, 직원 갑질 논란. 기사를 읽었습니다. 미란의 식당 직원이 폭로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사장인 미란이 직원들을 폭행했다고요. 욕설을 했다고요. 월급을 제때 주지 않았다고 했죠. 세상에. 순자가 혀를 찼습니다. 저는 놀랍지 않았어요. 미란이 그럴 사람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또 뉴스가 났습니다. 문제의 식당, 위생 점검 불합격. 보건소 검사에서 적발됐다고 했어요. 주방이 더럽다고요. 유통기한 지난 재료를 썼다고 했죠. 손님들이 항의했습니다. 환불을 요구했어요. 식당은 문을 닫았습니다.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죠. 순자가 또 달려왔어요. 옥선 씨, 미란이 식당 망했대요. 그래. 완전히 망했어요. 손님 다 끊기고 직원들은 다 고소했대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인과응보구나. 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미라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어요. 직원들도 저도요. 이제 그 대가를 받는 거였죠. 그로부터 2주일 후였습니다. 더 큰 뉴스가 터졌어요. 재벌가 부동산 불법 전매 혐의. 미란의 친정 얘기였습니다. 사돈네 얘기였죠. 부동산을 불법으로 거래했다고 했어요. 탈세를 했다고요. 세무조사가 들어갔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됐어요. 자산이 동결됐죠. 순자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대박이에요. 사돈네도 망했어요. 그렇구나.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복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이루어지고 있었죠. 제가 손대지 않아도요. 세상은 공평했습니다. 나쁜 짓을 하면 대가를 받는 거였어요. 한 달 뒤였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돌아봤죠. 민수였습니다. 제 아들이었어요.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어요. 엄마.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엄마, 우리 다 망했어.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식당도 망하고, 처가도 망하고, 집도 빼앗기고. 그래. 엄마. 미안해. 민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때 내가 엄마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울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울고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가가지 않았어요. 민수야. 응, 엄마. 이제 내가 책임져야지. 뭐? 내 선택이었잖아. 미란을 선택한 것도, 나를 버린 것도.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내 힘으로 일어서렴. 엄마.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알았지? 제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죠. 알았어. 엄마.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돌아서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저였습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요. 그냥 황옥선이었죠. 순자가 어깨를 감쌌습니다. 잘했어요, 옥선 씨. 응. 이제 옥선 씨 인생 사세요. 그럴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일 또 뜰 겁니다. 제 인생도 그랬어요. 졌다가 다시 뜨는 거였죠. 미란과 사돈은 몰락했습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이제 마지막이 남았습니다. 그들과의 마지막 대면이요. 곧 그들이 찾아올 겁니다. 무릎 꿇고 빌러올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제 대답을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청소하고 있었어요.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췄죠. 누군가 내렸어요. 창문 너머로 봤습니다. 미란이었어요. 뒤에 사돈 부부도 있었죠. 세 사람 모두 초췌했습니다. 미란은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졌죠. 명품 옷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옷이었어요. 사돈 아버지는 정장이 아니었습니다. 구겨진 셔츠를 입고 있었죠. 사돈 어머니는 진주 목걸이가 없었어요. 모두 달라져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똑. 저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미란이 저를 봤어요. 눈이 부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들어와도 될까요? 들어와라. 문을 열어줬습니다. 세 사람이 들어왔어요. 가게를 둘러봤죠. 깨끗한 주방, 새 진열대, 정돈된 반찬들. 미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기 어머니 가게예요? 그래. 돈이 어디서? 그건 내일이야.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돈 양반이 입을 열었어요. 사돈이 이렇게 여유가 있으셨나요? 몰랐죠. 아무도 관심 없었으니까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나왔습니다. 미란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사돈댁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식당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기억했어요. 식판에 담긴 밥, 웃음소리, 구석자리. 가슴이 뜨거워졌죠. 하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사돈 양반도 고개를 숙였어요. 미라는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어머니, 저희 도와주세요. 뭐를? 저희 정말 갈 데가 없어요. 미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집도 빼앗기고 식당도 망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물었습니다. 미란이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무릎을 대고 고개를 숙였죠. 제발이요. 제발 도와주세요. 사돈 부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 사람이 제 앞에 무릎 꿇고 있었어요. 예전엔 절대 상상할 수 없던 장면이었죠.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밥을 따로 주던 사람들이었어요. 거지라고 부르던 사람들이었죠. 지금 그들이 제 앞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복잡했어요. 분노, 슬픔, 허무함이 섞였습니다. 어머니, 할인이라도 생각해 주세요. 미란이 울먹였습니다. 할인이가 학교도 못 가고 있어요. 제발, 할인이요. 제 손주였죠. 사랑스러운 아이였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인이는 네가 책임져야지. 어머니, 네가 뭐라고 했지? 제가 물었습니다. 미란이 고개를 들었어요. 네가 날 내쫓을 때 뭐라고 했어? 그건 가족 아니라고 했잖아.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우리 가족 아니잖아. 그 말 기억나? 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더러 짐이라고 했지. 집에서 살 자격 없다고 했어.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사돈댁에서도 말했죠. 나는 입맛 까다로운 분들 앞에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사돈 부부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시장 아줌마는 이런 게 어울린다고 했어요. 기억하죠? 죄송합니다. 정말, 미란아. 저는 미란을 똑바로 봤습니다. 너는 나를 식모라고 불렀어. 어머니, 뺨도 때렸죠. 2번이나. 미란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겨울밤에 나를 쫓아냈어. 갈 곳도 없는 사람을. 정말, 정말 미안해요. 나는 버스 정류장에서 얼어 죽을 뻔했어.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단단했죠. 그때 너는 뭐 했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따뜻한 집에서 자고 있었겠지. 미란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사돈 부부는 얼굴을 들지 못했어요.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미란이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절을 하는 것 같았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햇볕이 따뜻했어요. 가슴속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았죠.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이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걸요. 미란아. 네 말이 맞았어. 예. 우리는 가족이 아니야. 미란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네가 그렇게 만들었잖아. 저는 돌아섰습니다. 이제 돌아가세요. 어머니, 제발요. 미란이 제 바지를 붙잡았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없으면 찾아라.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어머니, 나도 갈 곳 없었어. 추운 길거리에 있었지. 미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어. 혼자 힘으로. 제발, 당신들도 그렇게 하세요. 저는 미란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나가주세요. 어머니, 미란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을 열었어요. 나가세요. 사돈 부부가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어요. 미란도 일어났죠. 어머니, 정말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너도 똑같이 말했잖아.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장 나가라고요. 미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세 사람은 문 밖으로 나갔어요. 뒤돌아봤죠. 마지막 희망을 찾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딸깍. 잠금 장치를 걸었어요. 밖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란이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머니.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차 소리가 났어요. 떠나는 소리였죠.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벼웠습니다.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순자가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언제 왔는지 몰랐어요. 옥선 씨, 괜찮아요? 응. 후회 안 해요? 아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맞아. 순자가 제 손을 잡았어요. 잘했어요. 고마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차가 사라졌어요. 미란도 사돈도 다 사라졌죠. 이제 제 인생에서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자유로웠어요.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봄이 왔어요. 가게 앞 나무에 꽃이 폈죠. 연분홍빛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었어요. 반찬을 만들었죠. 감자조림,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제가 평생 해온 음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었죠. 제가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손님들이 왔어요. 사장님, 오늘도 맛있어요. 내일도 올게요. 여기 반찬이 최고예요. 고마운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죠. 순자는 매일 들렀습니다. 오늘은 뭐 만들었어요? 멸치볶음. 우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순자가 반찬을 집어 먹었어요. 역시 옥선 씨 손맛이 최고야. 과찬이야. 과찬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순자와 웃었습니다. 행복했어요. 이렇게 소소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죠.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렸어요. 돌아봤습니다. 할인이었어요. 제 손주였죠. 키가 컸습니다. 많이 컸어요. 할머니. 할인이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저는 멈췄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할인아.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인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었어요. 할인이에게 다가갔죠. 안았습니다. 우리 할인이. 할인이가 제 품에 파고들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한테 정말 미안하대요. 그래. 저도 미안해요. 제가 할머니 편이었어야 했는데. 아니야. 저는 할인이를 떼어놓고 얼굴을 봤어요. 너는 잘못 없어. 하지만 넌 어린아이였어. 내가 뭘 어떻게 해? 할인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할인아. 저는 할인이를 다시 안았어요. 손주는 여전히 제 편이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 곁에 남아줬죠. 자주 올 수 있어? 네. 이제 엄마가 허락했어요. 그래, 자주 오렴. 할인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했어요. 저는 여전히 할머니였습니다. 할인이의 할머니였죠. 그걸로 충분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가게 문을 닫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반겼어요. 제 집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쫓아낼 수 없는 곳이었죠. 신발을 벗고 들어갔어요. 거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겨울 햇살이었어요. 차갑지만 맑았죠.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부드러웠어요. 테이블 위에 남편 사진이 있었습니다. 액자에 넣어뒀죠. 웃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여보, 저는 사진을 들었습니다. 고마워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고마운 눈물이었죠. 당신이 날 살렸어요.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평생 고생만 시키고 미안했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 것 같았어요. 괜찮다고, 당신이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죠.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차를 끓였어요. 구수한 냄새가 났죠. 찻잔 2개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제 것, 하나는 남편 것이었어요. 사진 앞에 차를 놓았습니다. 같이 마셔요. 저는 제 차를 들었어요. 한 모금 마셨죠. 따뜻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죠. 아름다웠어요. 이런 하늘을 본 지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언제나 고개를 숙이고 살았거든요. 힘들어서, 부끄러워서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고개를 들 수 있었어요. 당당할 수 있었죠. 저는 황옥선이었습니다. 73년을 산 여자였어요. 가난했지만 정직했습니다. 무시당했지만 견뎠어요. 버려졌지만 일어섰죠. 이제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누구에게 기대지 않았어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았죠.
제 힘으로 살았습니다. 제 돈으로요. 제 의지로요. 밤이 됐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부드러웠습니다. 이불을 덮었죠. 따뜻했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조용했어요. 평화로웠죠. 이런 밤이 올 줄 몰랐습니다. 겨울밤 버스 정류장에서 떨던 제가요. 지금 이렇게 따뜻한 침대에 누워 있을 줄 몰랐죠. 인생은 신기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왔으니까요. 눈을 감았어요.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젊었을 때 모습이었어요. 웃고 있었죠. 잘 자요, 여보.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일 거예요. 잠이 왔어요. 깊고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어요. 밝았습니다. 저는 일어났죠.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이네. 혼잣말을 했어요. 미소가 지어졌죠. 오늘도 가게를 열 겁니다. 반찬을 만들 거예요. 손님을 맞을 거죠. 할인이가 올지도 몰라요. 순자가 들를 겁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낼 거예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소중한 하루였죠. 제가 선택한 하루였으니까요.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살아 있었어요. 빛나고 있었죠. 황옥선, 잘 살았어. 거울 속 제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살 거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을 나섰습니다. 가게로 향했죠. 길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세상에는 저처럼 힘든 사람이 많을 겁니다. 무시당하고 버려지고 외로운 사람들이요. 특히 나이 든 분들이요. 그분들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끝이 아니라고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요. 저는 73살에 새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절대 늦지 않았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견디세요. 언젠가 햇살이 비칠 겁니다. 따뜻한 날이 올 거예요. 저처럼요.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햇살이 가득 들어왔죠. 자, 오늘도 시작이야. 저는 웃으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제 인생은 계속됩니다. 아름답게요. 당당하게요. 그리고 행복하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늦은 나이에도 인생은 다시 피어납니다. 꼭 피어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며느리를 용서했을까요? 댓글 달아주세요.